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선 후기 혹독한 겨울이 남쪽 작은 고을을 덮쳤던 그 해. 마을 끝 허름한 초가집에서는 사흘째 굴뚝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솥 안엔 물 한 방울 없었고 노부부는 서로의 등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 앞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자 살기 바빴으니까요. 저마다 자기 굴뚝 연기 걱정에 남의 것까지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심이 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독 길고 매서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한 선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나이는 38.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집안에 논 한 뙑이 없었고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이면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한 번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보다 마음이 메마르는 것이 더 어렵다.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씀이 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서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내는 미웠지만 또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날 밤새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 장에 다녀오던 윤서는 마을 어귀 길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쌀자루 하나.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지나다 떨어뜨린 듯 묶인 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여럿 있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쌀자루 곁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귀가 시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몇이 힐끗 쳐다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해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시 쌀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끝 사흘째 연기가 없는 그 집을 향해 문 앞에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도 밟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하나씩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장에서 뭘 사오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윤서는 그냥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묽은 죽 한 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은 싱거웠지만 이상하게 속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을에 바람 소리만 가득한 그 시간. 윤서는 문득 마을 끝 그 집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문을 열었을까? 과연 솥에 불을 지폈을까? 과연 할머니는 죽을 드셨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윤서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당으로 나서려던 윤서가 대문을 열었을 때
마을 끝 그 초가집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아주 천천히. 윤서는 한참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그 사이 쌀자루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은 윤서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베푼 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윤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은 그날도 시끌벅적했습니다. 글 한 줄 읽기도 전에 싸우고 울고 웃고.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울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서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제법 매섰습니다. 또 눈이 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쌀자루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쌀자루였습니다. 며칠 전 눈 속에서 보았던 그것과 똑같은 크기, 똑같이 묶인 자루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만 몇 개 남아 있었고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자루를 살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글도 아무것도. 그는 자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게 뭐예요? 쌀이요. 쌀이요. 어디서요? 문 앞에 있었소.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두고 간 건 아닐까요? 실수로.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실수라면 찾으러 왔겠지요. 아내는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깨끗한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한 움큼 쥐어보니 묵직하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가 써도 되는 건가요? 윤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쌀자루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을까? 왜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쌀자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마을 아랫길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삭바느질로 겨우 살아가는데 요즘 아들 하나가 알아눕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값은커녕 끼니도 잊기 어렵다 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쌀자루를 다시 묶었습니다. 아내가 방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주실 거예요? 윤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가져다 주고 오세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서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윤서는 쌀자루를 들고 마을 아랫길로 향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과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기침이었습니다. 여리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다시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 위에 아침 빛이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윤서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묽은 죽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쌀이 없으니 죽도 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 죽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가 두고 간 쌀 덕분에 며칠을 든든히 먹었고 기운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그랬대? 모른대. 아무도 못 봤다고. 참 이상한 일이네. 그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 윤서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혹시 아시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서는 여느 때처럼 서당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마을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겨울 공기가 섞인 냄새. 골목 어귀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또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쌀자루 하나. 윤서는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왔구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만 두어 개. 이미 바람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쌀자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쌀자루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왔군요. 그렇소. 이번엔 어디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을 위쪽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마기를 하다 늙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들 윗마을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노인이 요즘 허리가 나빠져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윗마을 영감님 댁으로 가져가야겠소.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랑 일면식도 없는 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만 도와야 한다면 세상은 너무 좁아지지 않겠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자루끈을 고쳐 묶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쌀자루를 지고 윗마을로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이 제법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돌담이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의 지피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진 채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두고 가야 할까? 아니면 안부를 여쭤야 할까? 잠시 후 윤서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저 아랫마을 서당 선비올시다. 안에서 한참 만에 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노인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뺨이 수척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윤서는 쌀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드십시오. 겨울이 길어서요. 노인은 한동안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쌀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왜요? 윤서는 웃었습니다. 그냥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받았습니다. 윤서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귀가 시린 것도 덜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유명한 최서방이었습니다. 선비님, 이 저녁에 어딜 다녀오시오? 윗마을에 좀 다녀왔소. 윗마을요. 거기 아는 분이 있으시오? 이제는 생겼지요.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쳤습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달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조용히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마을 서당 선비가 윗마을 영감한테 쌀을 가져다 줬다더라. 누가 그걸 봤대? 최서방이 봤다나. 참 이상한 선비도 다 있네. 소문은 발이 없어도 걷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빠르게. 세 번째 겨울밤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서당 문을 닫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바람도 며칠 전보다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저녁은 덜 추웠습니다. 골목을 돌아 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쌀자루였습니다. 윤서는 이번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익숙한 크기, 익숙한 자루, 익숙한 매듭.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루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풀었습니다. 별빛에 의지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비님의 쌀은 3번이나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윤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종이 끝이 살랑거렸습니다. 윤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돌아오는 길이었구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쌀자루를 보더니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 자루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3번이나 살렸다니.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쌀자루는 눈 속에서 주워 노부부 댁에 드렸소. 2번째는 문 앞에 돌아온 것을 과부댁 아이에게 드렸고, 3번째는 윗마을 영감님께 드렸지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쌀자루를 보낸 사람이 그분들 중 하나라는 건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셋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셋 모두일 수도 있소. 아니면 그 셋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지요. 모르오. 알 수도 없소. 아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걸 버리지 마세요. 윤서는 웃었습니다. 그럽시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쁜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 쌀자루를 주었을 때 윤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져와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돌아서지 않았을까? 윤서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야,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흘려보낸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어른들의 덕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 순간, 윤서는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쌀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주실 거예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번엔 받겠소. 우리도 받을 줄 알아야지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하얀 쌀밥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딸이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서는 그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딸이 아버지 무릎에 기어올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는 밥이에요? 윤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내준 거란다.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에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의 집 굴뚝에서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따뜻한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냄새부터 왔습니다. 흙 냄새였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스르르 녹으면서 올라오는 그 묵직하고 따뜻한 냄새. 윤서는 아침에 대문을 열다가 그 냄새를 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겨울이 갔구나. 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았고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겨울이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겨울 내내 무언가가 계속 오고 갔습니다. 쌀자루가 오고 마음이 오고 온기가 오고 갔습니다. 윤서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랬습니다. 겨울 하늘과는 다른 조금 더 부드럽고 넓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당에는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앉아 있던 아이들이 봄이 되면 어딘가 들뜨고 달아올라 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꾸 밖을 내다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후다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은 막동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6살짜리 개구쟁이로 마을에서 제일 입이 싼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 보거라. 선생님 집 앞에는 겨울 내내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진짜예요?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쌓인 것이란다. 막동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어떻게 쌓여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 앉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윤서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 어떤 선비가 마을 어귀에서 쌀자루를 하나 주었단다. 주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선비는 그 쌀을 사흘째 굴뚝 연기가 나지 않는 집에 가져다 드렸지. 아이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선비 집 앞에 똑같은 쌀자루가 놓여 있었어. 선비는 그것도 또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드렸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다시 쌀자루가 왔어. 이번엔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 윤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선비님의 쌀은 3번이나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서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막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선비가 누구예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서당 문을 닫으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끝 노부부의 할머니였습니다. 겨울에 사흘째 굴뚝 연기가 나지 않던 그 집 할머니. 이제는 혈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윤서 앞에 서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어르신, 어인일로 그냥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러더군요. 그날 쌀자루가 없었으면 우리 둘 다 그 겨울을 못 넘겼을 거라고. 선비님 덕에 봄을 보게 됐다고.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비님이 먼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드릴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서는 한동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도는 것이군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윤서는 서당 앞 돌계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작은 풀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 사이로 아주 작고 여린 초록빛이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풀은 아무도 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이 녹으니까 올라온 것입니다. 제때가 되니까 나온 것입니다. 마음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따뜻한 것은 결국 올라오는 것. 흘려보낸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마당에서 놀다가 달려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달 봐요, 달.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환했습니다. 봄달이었습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나와 나란히 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의 집 굴뚝에서는 따뜻한 저녁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위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윤서의 집도, 노부부의 집도, 과부의 집도, 윗마을 노인의 집도 똑같이 비추었습니다. 한겨울이 그렇게 봄이 되었습니다.